그래서 지금 한 분께서 지금 숲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오늘 저기 고속도로 오면서 이 무주에 탁 들어오면서 거기 무슨 광장 하나 있던데요? 만남의 광장인가요? 거기 여러분 차들이 가득 차가지고 저 거기서 잠깐 점심 먹고 왔는데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요. 지금 무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는데 산속으로 차를 찾아서 오르고.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쉬기 위해서 와요. 힐링하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날마다 하는 힐링을 그 사람들은 단 며칠이라도 힐링하기 위해서 와요. 왜 그런데 숲을 찾아요? 왜 강을 찾고 왜 바다를 찾아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왜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기가 내 고향이니까. 어떤 내 고향? 여러분 유전자가 고향이에요. 우리 유전자의 고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유전자의 고향이 어디냐면 숲이고 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수렵 채취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네, 강가에서 수렵 채취하고 그리고 산속에서 토끼 잡고. 네? 여러분 혹시 그 채집 황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봄이 되면은요 시간 날 때 산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쑥을 좀 캡니다. 쑥을. 그런데 쑥을 캤는데 왜 제가 쑥을 캐냐면 이렇게 앉아서 쑥을 캐지 않습니까? 쑥에 집중을 하고 쑥을 캐면은요 막 쑥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잠자는데 막 쑥이 보여요. 잠자는데 쑥이. 이게 뭔고 했더니 놀랍게도 진화생물학자들은 채집 황홀이랍니다. 이걸 채집 황홀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채집할 때 우리 뇌 속에서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나온답니다. 우리는 석기시대 때 채집할 때 여러분 석기시대 때 먹을 게 없는데 채집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석기시대 때 나무를 막 캐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 우리는 지금 나물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 따지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는 대단한 거지. 그런데 우리 석기시대 사람들은 가격 가치를 떠나서 그게 생존의 길이었으니까 그걸 캐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지금까지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채집할 때 어때요? 황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낚시도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낚시를 그렇게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낚시하신 분들 보세요. 저는 낚시는 별로 안 하지만 하루 종일 어떤 놈은 하루 종일 고기 2마리 잡아요. 하루 종일. 네? 못 잡을 때도 있죠. 얼마나 지금 현대적인 논리로 보면 비생산적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한 마리 채 때 그때 그 해본 사람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황홀한 감정.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뇌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뇌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석기시대의 뇌가 지금 발동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또 이런 위험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이게 말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뇌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이게 뇌라고 합시다. 뇌 같습니까? 이제 이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럼 진짜 뇌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그냥 뇌라고 해버리면 끝날 거라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여자하고 한 여자하고 살면서 느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억울해.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억울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항상 섭섭하고. 부부가 살면서 남자는 억울하고 여자는 섭섭하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억울할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뇌라면은 우리 뇌가요. 이것도 또 뇌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그냥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맨 밑에 뇌가 여러분 교뇌예요. 교뇌. 그 위에 뇌가 중뇌. 그리고 맨 마지막 뇌가 대뇌예요. 어떤 게 제일 크냐? 대뇌가 제일 커요. 어떤 게 이 대뇌는 뭐냐면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뇌입니다. 우리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한다면 호모사피엔스로 말한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뇌예요. 물론 최근이라면 수백 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말합니다. 최근도 긴 인류 역사에서 볼 때 밖에 있는 이 뇌가 여러분 대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뇌가 중뇌예요. 중뇌. 이게 동물로 말한다면 대뇌가 인간이라면 중뇌는 포유류쯤 됩니다. 포유류. 물론 인간도 범포유류에 속하지만은 구포유류쯤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뇌가 파충류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뇌가 발전하면서 대뇌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대뇌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 뇌를 밀어내고 새로운 뇌가 만들어졌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시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게 아니고 옛날 뇌를 놔둔 상태에서 점점 뇌가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 옛날 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충류 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파충류 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뇌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 아주 쉽게 비교해 보자면, 이게 뇌가 바깥에 있는 이 대뇌가 인간의 뇌인 이성뇌라면은 이 파충류 뇌와 포유류 뇌는 동물 뇌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성의 뇌라, 인간의 뇌라면은. 이 인간의 뇌는 이성과 연관이 깊고 동물 뇌는 감정과 연관이 깊다. 물론 감정도 없는 본능만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뇌가 본능입니다. 본능. 중뇌가 감정입니다. 대뇌가 이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뇌과학상 이 밑에 있는 교뇌는 무조건 이건 본능이다. 그리고 중뇌는 무조건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는 너무나 복잡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기억을 어디서 하느냐? 뇌에서 한다. 뇌 어디서 하느냐? 해마에서 단기 기억을 하고 뇌관으로 들어가면 장기 기억이 된다. 막 이렇게들 뇌과학할 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기억을 어디서 하냐면 뇌에서 하는데 이 해마에서도 많이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뇌가 아니라 우리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여러 부분에서 기억을 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손도 기억을 한답니다. 손도. 뇌의 명령을 안 바꿔도.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위는 이성내고 어느 부위는 감정내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단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쉽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파충류뇌와 포유류뇌 이걸 합해서 그냥 동물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자, 우선 파충류뇌의 특징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없어. 오직 현재. 이게 파충류뇌예요. 파충류 같은 놈의 특징이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생각 아니고 오직 지금 배고프면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파충류뇌예요. 포유류는, 구포유류는 미래는 없어. 그런데 과거는 있어요. 소도 포유류입니다. 소. 여러분 혹시 송아지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송아지가 자기한테 해로운 풀은 안 먹습니다. 맞습니까? 애미가 알려준 거예요? 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애미가 알려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아지는요 애미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유전자에 그게 들어있어요. 냄새 맡으면 이건 덕풀이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 저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옛날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몰고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때 보면 소가 풀을 막 이렇게 뜯다가 갑자기 어느 풀을 하면서 안 뜯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몇 번 있거든요. 나중에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야, 과거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소가 기억한 게 저 사장님 말씀대로 애미가 알려준다면 그 놀라운 일인데 애미 알려주는 것 전에 유전자가 이미 알려줬다. 유전자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구포유류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대뇌는요 미래를 계획해요. 그래서 우리 미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를. 현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가 다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술을 먹을 때 내 뇌에서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뇌는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만 먹자. 파충류뇌는 지금 먹자. 막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이든지 음식이든지 먹을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뇌는 나가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갑니다. 미래는 계획을 이 대뇌는 계획을 세우는 뇌가 이 뇌 중에서 대뇌 중에서 전전두엽 쪽에요. 계획을 세우는 뇌가 있거든요. 계획을 딱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미래를 계획합니다. 오늘은 내가 웬만하면 술을 적게 먹어야 되겠다.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술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딱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술 안주가 딱 보입니다. 이때 파충류하고 이성하고 본능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놈이 힘이 셉니까? 이 본능, 다시 말해서 동물 뇌가 인간의 뇌보다 힘이 5배가 셉니다. 싸워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맹세를 뒤로 하고 바로 먹어버립니다.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 파충류 뇌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집 가보세요. 파충류 우글거립니다. 그 파충류들도 나오기 전에는 전부 이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파충류 뇌가, 동물 뇌가 인간의 뇌보다 5배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정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뭐냐? 제안한 것이 감정을, 다시 말하면은 동물 뇌를, 우리 인간의 이성 뇌는 달래야 된다. 컨트롤한 게 아니라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참아라. 그게 아니라 달래야 됩니다. 그 달리는 기술, 이게 감성 리더십이다. 감성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뇌 속에 있는 동물뇌, 이 날뛰는 동물뇌를 내 이성이 달래야 됩니다. 어떻게 달래요? 막 예를 들어서 동물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인정해, 너 그러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해?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달랜다. 그런데 이걸 못 달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능이 이성을 파괴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냐? 여러분 언제예요? 일반적으로 감정이 이성을 파괴해버릴 때가 언제예요? 되게 술 먹었을 때. 그래서 술 먹고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아니 여러분 말고요. 예? 두 번째는 화났을 때. 화나고, 여러분 화나서 뭐 한다? 이것도 또 저한테 다 해먹으라고. 아니 화나서, 홧김에 뭐 한다? 홧김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에 계신 저분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난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도와주면 되는데 나 혼자 이걸 다 하라고요? 홧김에 다시 한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홧김에 한다. 이 말은 내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동물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이.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로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앞으로 전쟁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앞으로 우리는 진짜 힘든 재난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 감정 폭발. 인간의 가장 큰 재난은 어디서 오느냐? 강하고 그렇게 빠르고 강한 감정. 여러분 이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본능, 이 감정 뇌가요 이성 뇌보다 5배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5배가 강해요.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자칫 잘못하면 휘두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한다. 다시 말해서 잘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이 감성 능력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감성 리더십이고, 이걸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 감성 경영이다. 여러분 책에 있는 감성은, 제가 나눠준 책에 있는 감성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뇌를 조금만 공부하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결혼 초에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싸울 때 되게 뭐로 싸우겠습니까? 네, 시댁. 여러분도 그러신 모양이죠? 나 이럴 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진짜 끝났을 텐데 이제 와서 하니까 지금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댁 문제로 많이 싸워요. 그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나도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시댁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화를 낼 때마다 제 아내가 제 아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가 화를 내니까 나도 화를 내. 나도 못 참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제정신 아닐 때 이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뇌 속에 있는 제 아내의 감정, 이 동물뇌가 화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화낼 때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혼하자! 그럼 옛날에 진짜 이혼한단 말인 줄 알았어요. 남자들 중에서 아주 골치 아픈 놈이죠. 이혼하자! 하면 진짜 이혼한다는 줄 알고, 그래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진짜 법원 앞에까지 가는 놈들이 많잖아요. 이혼하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동물뇌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날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패러다임을 탁 바꾸니까 제 아내가 이혼하자!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동물이 날뛰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나 열 안 받아. 동물이 날뛰어. 내 아내가 날뛴 게 아니라 내 아내 뇌 속에 있는 동물이 날뛰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 지역 내에서도 누군가 가끔 서로 갈등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 갈등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A가 그런다면 A 저놈이 문제라고, A가 문제라고 그러지 말고, A 속에 있는 동물이 날뛰네! 이러면 저놈이 덜 미워 보이거든요. 장자에 나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허선촉주인불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배, 허선, 촉, 부딪힐 촉이죠. 주, 이거 돛담배 주죠. 배와 배가 부딪혀요. 그런데 빈 배하고, 내가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빈 배와 부딪혀요. 빈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화내는 놈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쪽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화내요, 안 내요? 그때는 문제죠. 이제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너 하필이면 이쪽으로 오느냐, 난리.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빈배라고 생각을 해라. 허선촉주인불로,
빈 배와 부딪히면 인간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참고 견디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뇌를 이해하고 이 동물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지만 잘만 조절하면 이 동물뇌는 잘만 조절하면은요 놀랍게도 잘 따라와요. 놀랍게도 동물뇌를 조절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로 달래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화가 나려고 하면은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너 화났구나.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너 화났구나. 너 미치겠지 지금. 와 힘들겠네. 여러분 그러는 순간 놀랍게도 동물뇌가 화가 풀어져 버려요. 화는 일반적으로 화는 내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는 순간, 다시 말해서 화낼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15초에서 25초, 15초에 절정에 이르거든요. 이때 3초간의 3초간의 결정을 통해서 나중에 15분이면 어떻게 돼요? 해소돼요. 그러니까 이 3초만 잘 견디면 돼요. 이 3초만 잘 달래면 너 지금 화났구나. 힘들겠네? 이 3초만 잘 견디면 놔두면 화가 풀어진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상대가 화를 내면 3초만 잘 견뎌보세요. 15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는 이렇게 한번 화가 나면 계속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묻길래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화를 이렇게 내가지고 놔두면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화가 해체되는데 이렇게 화가 해체되고 있는 순간 다시 건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는데 또 건드렸고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건든 적이 없다. 이렇게 따지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존재 자체가 건든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 자체가 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잠시 자리 비켜서 피해 오면은 제정신 돌아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시간에 끝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김승현 선생님이 뒤에 와서 지금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가 웬만해서 교육 관계자 얘기를 듣는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대신 박수군요. 예, 감사합니다.